안녕하십니까. 주사위 채널의 정 소장입니다. 자, 주의사항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 소장의 종목 리뷰는 추천 종목이 아니며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돋보인 주요 종목을 정 소장의 시각에서 재해석한 것일 뿐입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의사항 한번 읽어드렸고요. 자, 2022년 1월 7일 종목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소에 보는 것보다는 좀 단촐하다는 느낌이 안 드시나요? 자, 신고가형 종목도 하나밖에 없고요. 그리고 박스권 탈피형 종목도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시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이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을 보이는 종목들이 300개가 넘는 그런 종목들이 검색이 됐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제가 종목 리뷰를 하다 보니까 야, 그렇게 멋진 종목들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직접 내재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 보는 그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좀 시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의 재료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여러분들한테 해 드리면 참 좋겠다 싶은데 제가 솔직한 얘기로 시간이 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가성비가 높은 상황에서 시간을 최대한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인제 미리 준비를 한 게 아니고 뭐 종목 검색 정도 해 놓고 그다음에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검토해 보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여튼 우리 주사위 채널 여러분들이 애청해 주시고 이렇게 응원해 주신다면 점점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 약속을 드리면서 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뒤에 제 그 크로마키 천원이 와 가지고 지금 그 좀 더 깔끔하게 제 방이 좀 지저분한데 예 그 지저분한 모습을 안 보이고 인제 깔끔하게 이렇게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아 재미없는 말씀은 인제 그만 드리고요. 각설하고 우리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신고가형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막 방송을 하다 보면 참 빼먹는 게 많습니다. 자, 그 지금 리뷰했던 종목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죠. 자, 지금 보시다시피 금요일 날 인제 지금 제가 뭐 이미 카운트를 했기 때문에 83 개. 근데 나중에 되면 이 종목 수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지금 이렇게 종목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어떤 상승 가능성이 높은 그런 측면을 나타내는 것인데 아직은 지금 쪼끔 지금 그 데이터를 작성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쪼끔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탈락 종목 수가 실질적으로 적은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난 목요일, 금요일 날 수요일 날, 수요일, 목요일 날은 탈락 종목 수가 엄청 많은 걸 볼 수 있죠. 요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많이 탈락했다라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시장이 크게 하락했다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반대로 보면 요게 단기적인 저점을 찍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숫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가 지금 짧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그 의미 있는 숫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나중에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세 레이스 종목 이 종목수 제가 그냥 추세 레이스라고 얘기를 해 놨는데 이게 50개 미만일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시장의 저점인 것을 저는 많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어 '시장에 대한 판단의 참고 자료로 삼으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상승률 총계라는 것은 지금 추세 레이스 종목에 있는 종목들이 이 리뷰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나 그 상승을 했느냐.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229.58 그리고 인제 여기에 지금 평균 상승률은 83 개의 평균 상승률이 2.77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미미한데요. 여러분들이 인제 나중에 보시면 이 평균 상승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균 상승률이 높다라는 건 주도주가 있다는 거고요. 평균 상승률이 낮게 점점 낮아진다는 것은 주도주가 없고 그러니까 반등하는 경우에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최고 수익률 대비라는 건 이거는 인제 제가 집계를 쭉 해 오면서 최고 수익률이 한 천 몇백 프로 되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비해 지금 12% 니까 지금 2000% 정도 되겠네요. 2000%가 넘었는데 지금 현재 그 최고 수익률 대비 지금 229%가 이게 한 12%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짧아서 그렇습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평균 상승률 총계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요. 이제 두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호 총계라는 것은 리뷰를 추가적으로 했을 때 그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요것도 중요합니다. 이 신호 총계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많이 줄어들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계량적으로 우리가 분석이 가능한, 그래서 큰 틀에서 시장을 판단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니까 지금 조금 제가 요거 지표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걸리지만 잘 봐 두시면 나중에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리라 제가 그야말로 장담합니다. 자, 그래서 추세 레이스 종목들을 지금 상승률 기준으로 한번 필터링을 해 볼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29일 날 리뷰 종목이었는데 그때 종가 대비 지금 38.92%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오픈베이스가 1월 4일 날 지금 리뷰였는데 34.95%, 그다음에 시그네틱스가 역시 크리스마스 이브죠. 12월 24일 날 했는데 26.47%, 이런 식으로 지금 리뷰한 종목들 중에서 상승률이 이렇게 높은 종목들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뷰 종목들을 잘 이렇게 검토하고 여러분들이 관리하다 보면 의외에 이 안에 보석들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추천 종목이라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탈락되는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종목을 리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하는 것은 이거를 따라서 사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고르고 공부하시다 보면 이렇게 좋은 상승률을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 한번 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양식품이 지금 현재 오늘의 유일한 리뷰 종목 중에 신고가형 종목인데요. 사실상 뭐 길게 보면 신고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올라가야 될 산이 좀 더 있는 부분이지만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보시다시피 최근 한 6-7개월 정도를 봤을 때는 이제 신고가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래량 나와줬고요. 수급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매물대, 지금 현재 한 6-7개월간의 강력한 매물대를 지금 돌파하는 과정에 있고, 그다음에 그전에 충분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수급이 지금 따라서 들어왔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따라 들어온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적극적인 매매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아 매매 기준선을 보면 양봉의 절반 정도를 놓고 눌러줄 때 지금 현재로, 자, 여러분들이 인제 나중에 되면 제가 인제 어떤 그런 그 전술적인 부분이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추세가 상승 추세가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하락 추세도 아닙니다마는 지금 박스권의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눌림목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기준선을 눌림목 기준을 놓는 거고, 그다음에 상승 추세가 그 시장 전체가 상승 추세로 가게 되면 저의 전술적인 부분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때는 갭상승을 하든 뭐를 하든 시초가에 올라가면 무조건 쫓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그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럼 뭐 맨날 하는 말이 똑같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지금 제가 시장 상황에, 그러니까 시황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전술을 어떤 전술을 쓸 것이냐라는 그 선택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무기를, 칼을 쓸 거냐 아니면 뭐 권총을 쓸 거냐, 적과랑 싸운다고 했을 때 그 상황에 맞는 우리가 무기를 골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그 눌림목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돌파도 그 뭐 갭상승이나 이런 거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전일 종가 플러스로 돌아서는 거, 이런 것을 하나의 기준선으로 놓고 쫓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96,500원 정도의 어떤 그 눌림목 그 기준선을 놓고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매수하고, 그다음에 어제 종가, 그러니까 98,500 원을 상향 돌파를 한다. 이럴 때 인제 추격 매수 관점에서 2차 매수가 가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거래량 자체가 120,000 주밖에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래량의 증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까요? 다음 종목은 신일전자인데요. 이 종목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제가 이제 버티다 너무 지루해서 매도를 했더니 매도하고 나서 지금 신호가 나왔습니다. 지금 신일전자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선풍기, 열풍기,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굉장히 좀 추운 날들이 지속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풍기, 뭐 원적외선 열풍기 이런 식의 어떤 난로 이런 것들이 지금 소형 가전을 이렇게 파는, 그러니까 제조해서 판매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자, 지금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붙어주고 그리고 거래량도 꽤 많이 늘어나면서 지금 그동안의 횡보대를 완벽하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지금 회사의 내재적인 가치 그리고 매출액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지난 2분기 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영업이익이 상당폭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19년 년과 20년 년을 작년과 재작년을 봤을 때는 훨씬 넘어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600억의 분기 매출을 보였으면 곱하기 4를 하면 6 4 24 2,400억 입니다. 그러면 최근 한 3-4 년간 볼 수 없었던 그런 매출액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주가는 24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횡보하고 있다. 이게 어떻습니까? 납득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흐름이 숫자상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추가적으로 상승하더라도 숫자가 분명히 받쳐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상승할 때 그야말로 의심 없이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의 흐름과 그다음에 어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의 어떤 그런 숫자의 확인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차트만 보고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언제 떨어질지 그리고 이게 상승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차트나 하나만 신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재 가치나 매출액 그니까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자의 관점에서도 저는 가치 투자자도 오랜 기간 해 봤습니다만 기회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언젠가 인제 강의하는 동영상을 만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다뤄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최적화된 어떤 그런 전략과 최적화된 전술, 어떤 그 순간순간에 특화된 어떤 그런 전술적인 부분들을 우리 활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와중에 보면 지금 신일전자 같은 경우는 숫자가 받쳐주니까 그리고 이동평균선 지금 모아 놓고 지금 확산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저없이 우리는 쫓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다음 종목으로 한번 볼까요? 다음 종목은 S-오일입니다. S-오일 같은 경우도 지금 숫자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볼까요? 차트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자, 241 이동평균선은 완전히 돌파를 했다가 지금 저항했다가 이번에 갭상승으로 또 돌파를 했습니다. 거래량 확실하게 늘어났고요. 수급 쫓아와서 들어오고 있죠. 자, 숫자를 한번 봅시다. 지금 도대체 S-오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에는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갔죠, 선물이. 그러면서 이렇게 1조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 자, 오늘 이번 지금 올해는 어떻습니까? 27조에 2조 4천억의 영업이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건 원유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이 정유업계 특유의 어떤 그런 재고 자산 평가, 재평가에 대한 이익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정제 마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동안에 그렇다고 그러면 주가는 왜 이랬을까요? 바로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친환경하고 이 정유업종은 완전히 반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친환경에 관련된 종목들 MSG죠. 이런 쪽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철저하게 소외를 받았던 거죠. 그리고 좌초자산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런 정유나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 기름 안 뗄 건데 석유 안 쓸 거다. 탈석유화 갈 것이다. 그러면 정유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설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나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뒤로 밀렸던 거죠. 그러나 그 탈석유화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곰곰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10 년, 20년 그리고 20년 가서도 탈석유화가 완전히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이런 숫자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바로 이익이란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은 충분히 숫자가 담보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런 정유 사업에 신규 투자가 들어오겠습니까? 경쟁자가 들어올 것 같습니까? 빠져나가면 빠져나가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탈탄소라든지 그리고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에 신규로 지금 경쟁자로 진입하겠다? 그럼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한 20-30년 후면 없어질 산업인데. 그러기 때문에 독보적인 수익률을 이렇게 한번 올리고 있다 그러면 계속 경쟁자가 기존에 있는 경쟁자들만 상대하면 된다는 것이죠. '추가적인 경쟁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측면도 우리가 부각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매출액이 줄어들고 그리고 점점 탈석유화가 뭐 몇십 프로 이상, 그러니까 침투율이 높아지면 친환경의 어떤 그런 소재라든지 연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술이 침투율이 높아졌을 때는 인제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쪽이지만, 그게 침투율이 높아질 때까지는 이런 독보적인 수익률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그리고 또 S오일이라든지 인제 이번에 현대오일뱅크 상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숫자가 충분히 받쳐주는 상승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이동평균선의 어떤 그 변곡점 부분, 우리가 아 목표가를 잡을 때 이런 변곡점 부분이 그 목표가의 어떤 그런 중요한 저항선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지금 한 번에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인 추격 매수, 지금 시장이 추격 매수하는 그런 시장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봉의 가운데 정도를 놓고 96,500원 정도 되겠네요. 96,500 원에 눌러줄 때 사고, 그다음에 또 돌파를 하게 되면 쫓아가는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까요? 다음 종목은 현대사료입니다. 현대사료도 깔끔하게 지금 어떤 고점들 그리고 이 매물대를 깔끔하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좀 적은 게 흠이죠. 이런 게 인제 문제입니다마는, 중요한 거는 차트상으로 이렇게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다.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대양봉 나오고 옆으로 4일 정도 이렇게 기간 조정을 보이고, 그다음에 또 양봉 나오고 인제 상승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거래량이 늘어나는 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쫓아가기보다는 살짝 눌러줄 때, 그럼 그 기준선은 17,000원 정도가 될 것이고요. 17,000원 정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저점 매수 관점에서 한번 눌러주는 눌림목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돌파할 때 쫓아가는 매수 필요하겠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금 숫자를 안 봤죠? 자, 숫자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작년에 마이너스 그리고 올해 2 분기까지의 마이너스를 보면 이런 종목들은 회피를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3 분기에 지금 돌아섰잖아요. 이런 부분도 잘 봐야 됩니다. 이 돌아선 숫자가 중요한 건데, 지금 보면 지난 2018년 이후에 영업이익을 보면 60억 정도가 맥스인데 지금 한 분기에 37억 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근데 어쩌면 그 현대사료라는 그 업황의 특성상 분기별로 이 이익이라든지 매출이 집중되는 그걸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 분기 정도는 더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4 분기의 어떤 그런 부분이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턴어라운드는 됐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지금 영업이익을 기록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그런 상승 흐름이 나온다 손치더라도 이런 숫자들이 담보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제 신고가가 막 나타날 수는 없겠죠. 왜냐? 한 분기 정도는 더 그 뭐랄까요? 실적을 어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인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눌림목 전략은 충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까요? 파라텍입니다.
파라텍의 경우에는 지금 예 지난 7 월에 고점을 찍고 이때가 지금 3,970 원인데요. 그 뒤로 그냥 주구장창 이렇다 할 반등 없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보시면 차트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저점 2,200원 선에서 아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지금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래량이 지금 충분하게 나와 줬고요.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이 일정 부분 쫓아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급이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바닥권에서 올라오는데 어느 정도 그 수급이 쫓아와 준다 그러면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숫자를 한번 볼까요? 예. 숫자상으로도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 전에 얘기했던 현대사료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마이너스만 보면 무서워서 접근하기 힘든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지난 3 분기에 300억 매출, 그러니까 300억 이면 3, 4, 12 그러면 1,200억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매출액이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고, 그럼 거기에 따른 영업이익이 지금 70억 이면 그전에 어떻습니까? 작년에 40억 으로 돌아섰는데 지금 작년 한 해의 순이익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분기 순이익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겠다. 제가 알기로는 소방 쪽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 맞습니다. 이 소방 소화 장치,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꽤 유명한 소방 설비 소재 부품 이런 거 이렇게 하는 종목인데, 나름대로는 그 의미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부채 비율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이렇게 그 마이너스 폭이 크긴 합니다만 그 내재 가치 측면에서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훼손되지 않았다. 이렇게 유보율이나 이런 걸 보십시오. 부채 비율이 이렇게 마이너스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 부채 비율이 100%안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봤을 때는 여기서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거에 대한 우리가 부담은 훨씬 덜하다. 다만 차트상으로 보면 지금 매물대가 지금 여기에 지금 3천 원부터는 매물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쫓아가기보다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런 매물이 소화돼야 된다. 그래서 거래량이 더 나오면 나올수록 오히려 파라텍 같은 경우는 더 좋은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매매 기준을 놓고 본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 한 2,500원 정도 되겠네요. 2,500 원을 기준으로 놓고 눌러줄 때 매수를 하고, 왜냐하면 윗꼬리가 지금 계속 달리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가격에 사지 말고 눌러줄 때 싼 가격에 사는 게 이 파라텍에 접근하는 요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선을 놓고 기준선 가까이 오면 매수를 하고, 또 돌파를 할 때 추격 매수할 수 있는데, 사실 변동성이 높으니까 저점 매수에 주력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캠시스입니다. 자, 캠시스의 경우도 지금 차트상으로는 상당히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떤 기존에 돌파하지 못했던 이런 선을 보면 약 한 1,900원 정도 되겠네요. 1,900원 정도 선을 지금 강하게 돌파하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양봉이 굉장히 이쁜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지금 나왔고요. 근데 일전에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양봉을 했는데 그 뒤로 쭉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쫓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좀 눌러줄 때 잘못하면 양봉 하나 주고 단기 고점 잡고 밑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형태도 나올 수 있으니까 눌러줄 때 매수하는 것이 훨씬 좋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240일 이동평균선이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거 상승 추세로 전환돼 가지고 뭐 2,700 원까지 막바로 간다, 이런 일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확률상으로 봤을 땐 10% 미만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그 장기 이동평균선이 내려올 때는 어느 정도 등락을 계속 거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거의 대부분의 그렇게 주가의 흐름이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그러면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주가를 끌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 상승도 필요합니다만, 또 내려오는 이 하방 압력 때문에 조정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게 사서 어느 정도 그 조정 고점을 찍으면 그때는 또 일부 현금화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차트 플레이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선은 뭐 1,900원 선을 기준으로 놓고 이 부분에 가까이 왔을 때 매수, 그다음에 돌파했을 때 매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그러나 2,200원 선에 가까이 갔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익 실현하면서 그리고 물량 조절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까요? 다음 종목은 이로운입니다. 이로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240일 이동평균선이 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평선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지금 거의 3개월을 이렇다 할 움직임 보이지 못하고 어 돌파를 못했었는데 이 부분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2,700원 정도 되네요. 2,700원 정도고 그 음봉 한번 그 조정.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종가 관리가 된 거잖아요. 종가 관리되고 그다음에 인제 바로 살짝 눌림목 주고 지금 올라가서 양봉 대양봉의 형태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보면 6,500 원에서 이렇다 할 반등이 없이 2,000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결국 1/3 토막이 났잖아요, 아주 단기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뭐랄까 추가적인 반등이 어느 정도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실질적으로 보면 이 매물대를 보면 여기 지금 한 4,500 원까지는 아주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매물대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했을 때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지금 우리가 숫자를 봐야 됩니다. 자, 숫자를 보면 어떤가요? 예.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테마성 종목이라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인제 이게 이렇게 숫자가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떨어질 때 뭔가 이렇게 어떤 지지선이나 이런 역할을 하나도 못 하는 거예요. 1/3 토막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느냐. 어딘가에 이렇게 뭘 견줄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뭐 매출액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요런 건 좀 눈에 띄는 부분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상승의 어떤 빌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자, 수급도 지금 안 따라주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쫓아서 사야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이건 눌러줄 때 사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고요. 눌러주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또 몰빵을 해야겠습니까? 제가 가령 그 뭐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쉽게 100만 원을 들어간다고 100만 원을 그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100만 원 다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눌러줄 때 뭐 한 20만 원, 30만 원 그러니까 20% 30%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상황을 봐서 차트 플레이를 충분히 해야 되면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몰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 이 손실을 보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렇게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 숫자가 안 받쳐주는 종목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까요? 에이테크 솔루션인데요. 에이테크 솔루션도 지금 차트만 보면 어떻게 보면 지난 한 20일 정도 그런 그 지금 얼마인가요? 15,500 원에서 16,500 원. 그래서 한 이 1,000원 정도의 사이를 돌파를 못하고 있다가 깔끔하게 돌파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딱 나온 상태에서 지금 외국인 수급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했을 때 지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인제 어느 정도 확률이 있다고 보고 숫자를 한번 볼까요? 자, 근데 이게 인제 여러분들 보실 때 요렇게 지금 연도별로는 상승을 했는데 분기별로는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인제 요런 것들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계절성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근데 인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보십시오. 잘 보시면 700 억에 20억 정도 영업이익이 있고 500 억으로 떨어지니까 그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나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종목은 매출액이 발생해야 된다. 매출액이 성장을 하지 않으면 이익이 쫓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익이 확보된 종목이라기보다는 박리다매형의 어떤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률 보십시오. 이게 1% 2%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ROE 자체가 이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요. 어쨌거나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그 매출액이 감소하는 과정에서의 주가의 상승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 그 연속성을 담보하기가 힘들죠. 근데 지금 외국인 투자에 들어왔으니까 뭔가의 어떤 변화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뭐 차트를 만드는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이렇게 우리가 자처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조심스럽게 관망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굳이 우리가 인제 매수를 한다 그러면 눌림목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절대 추격 매수할 필요가 없다. 높은 데서 맞고 떨어질 때 이게 19,000 원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렸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14,000 원이면 이것만 해도 5,000원 아닙니까? 13,000 원이면 6,000 원입니다. 6,000 원. 19,000 원에서 물려 가지고 그럼 6,000 원이면 거의 얼마입니까? 30%가 넘는 40%에 가까운 그런 손실이 되는데 우리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절대 고점에서 쫓아가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숫자가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뭐 접근할 필요가 별로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 성장성이 담보가 되어 있으면서 싼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너무 종목에 목말라 하지 마시고요. 이게 차분하게 기다리면 좋은 종목이 싸서 싼 상황에서, 그러니까 저렴한 상황에서 올라가는 순간은 얼마든지 우리는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이테크 솔루션은 그냥 가볍게 우리가 터치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JC케미칼은 예전에 우리 그 방 PD님이 그 주사위 채널을 통해서 한번 소개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그 바이오 디젤 관련 그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저점을 형성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과정. 거래량이 쪼끔 미흡한 게 문제고, 그다음에 수급이 못 쫓아와서 문제입니다만, 차트상으로는 지금 이동평균선 모아 놓고 장기 이동평균선 위에다 놓고 지금 뭐랄까 상승 확산하는 그런 정배열 확산하는 그런 국면, 초기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때 한번 봤기 때문에 그렇죠. 내용은 뭐 나쁠 수가 없죠. 지금 보시다시피 1,800억, 2,000억, 2,600억, 3,950억. 이거 급 급격한 어떤 매출액의 성장과 그다음에 영업이익의 성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이오 디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적인 성장이 친환경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전망이 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비싼데 가령 신고가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쉴 수도 있는 것이고 물릴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충분히 지금 어떻게 보면 조정을 보였고 가격 조정을 충분히 보였지 않습니까? 보이고 지금 올라가는 과정이니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런 과정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인제 핵심이 뭐냐면 그럼 수익률은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정고점 부근을 일단 기준으로 놓는다 그러면 12,000 원입니다. 그러면 2,500원 정도, 2,000 지금 9,600 원이니까 2,400 원에서 2,500원 정도 지금 그 뭐랄까요? 기대 수익률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2,500 원이면 약 한 얼마입니까? 한 20% 25%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수익률을 좀 짧게 잡고 접근하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떨어지는 걸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간다 그러면, 분할 매수한 게 그냥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그걸로 수익을 얻어서 좋고요.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저점 매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장성은 충분히 담보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JC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다만 지금 인제 어떻게 보면 이 기대 수익률과의 간격이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기 때문에, 크지는 않기 때문에 몰빵 투자는 금물이고요, 당연히. 어떠한 경우도 아무리 좋아도 몰빵 투자는 금물입니다. 그런데 인제 간격이 좁으니까 좀 더 우리가 분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종목 볼까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첫랩이네요. 첫랩인데 요것 같은 경우도 지금 가장 중요한 큰 매물대를 지금 돌파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이고요. 다만 거래량이 너무 적습니다. 요런 부분들은 우리가 감안해야 되고, 거래량이 늘어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매수는 요 5만 원 선, 5만 원 선까지 가까이 오면 눌림목 매수하고 돌파할 때 추격 매수한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숫자를 먼저 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사실은 지금 좀 헷갈렸던 게 뭐냐면, 이 종목이 지금 제가 리포트를 보다 보니까 몇 개의 리포트 제목에서 제가 첫랩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괜찮다고 봤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전혀 못 쫓아오고 있죠. 자,
죄송합니다. 이게 이 투자 전략 잊어버리시고요. 이런 종목들은 구경만 합시다. 우리 주사위 채널에서 굳이 이렇게 숫자가 못 쫓아오는 종목을 굳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계속되고, 그렇다고 마이너스가 되면서 매출액이라도 늘어줘야 되는데, 매출액도 지금, 자, 여러분, 나중에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유보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채 비율도 지금 뭐 이제 190% 까지 올라왔어요. 이런 걸 보면 지금 우리가 굳이 이런 종목에 지금 접근할 이유가 전혀 없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싸고 좋은 종목들 많이 있다. 그래서 인제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이쁜 모습이지만 이게 차트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종목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말인데요. 여러분들 주말 동안에 재충전 충분히 하셔서 월요일부터는 좋은 수익률을 내시길 바라겠고요. 정 소장 입장에서도 이런 콘텐츠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또 문제점이나 어떤 건의사항 같은 게 있으면 댓글로 얼마든지 남겨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말씀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긴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방송을 통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